안녕하세요. 바디공정장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하고 나서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발목의 가동성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굉장히 뻣뻣했었고요. 보행 자체를 개선을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왼쪽 발목이 안으로 말리고 있고 오른쪽 발목도 왼쪽 발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움직임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스치듯이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좀 많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걷는 모습이죠. 그림이. 걷는 모습에서 앞으로 내딛는 발에 발목이 지면으로부터 적당한 각도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지면으로부터 적당한 높이까지 올라와 주어야 지면에 있는 돌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한 발목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고 또 지면에 대한 마찰력을 최소화해서 걷는데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효율적인 걸음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자면 발목 자체에 대한 것만으로도 아이템이 하나가 더 넘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걷기 운동을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주장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바닥에 스치듯이 보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보행의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면 어, 앞뒤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요. 뒷모습을 찍을 때나 앞모습을 찍을 때 발목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발목이 걸을 때 자꾸 안쪽으로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목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게끔 하는 운동과는 별개로 사람이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들은 발목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정상적인 각도와 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해야지 인터넷에 보는 대로 뭐 발목만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걸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런 모습들이 개선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안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발목을 가지고 한번 안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만큼 발목이 가동성이 없었는지가 차이점이 확, 이 움직임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재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의 관절이 부자연스러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상체의 움직임도 점점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보시면 가장 크게 발전된 모습이 양쪽 발목이 균형을 점점 잡아가고 있고 안으로 말리던 발이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게 되며 앞모습으로 걸어올 때도 더 이상 발목이 지면을 스치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발등이 위로 올라와서 접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재활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잘 따라 보셔야 됩니다. 이 종아리 근육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남들이랑 좀 다르죠. 아킬레스건을 연장을 하면서 이쪽 부분이 좀 남들보다 좀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종아리 근육 자체가 좀 비대칭적이죠. 수건을 발목에 걸쳐주고 저희는 뒤로 당겨주고 고객은 발목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운데를 잡아주면서 몸통의 힘으로 지그시 바닥을 누르면서 앞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발가락 전체적으로 누르면서 그렇지 풀고 셋 그렇지 종아리 비복근, 그 다음에 안에 가자미근이 있는 근육들이 점차적으로 신장, 늘어나면서 발목의 가동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힐을 많이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이나 운동성이 부족한 분들, 허리 근력이 약한 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칭 보드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기구 위에 올라가서 뒤쪽의 근육들을 전부 다 늘려주는 훈련이고 동시에 발목 각도도 위로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이 아픔을 느낄 때까지 한번 살짝 구부려 볼까요? 그래요? 응. 아픔을 딱 느낄 때까지. 아파요. 지금부터 아파요? 네.
최대한 더 구부리면 이렇게 밀어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 정도 굽히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아픔을 느끼고 있죠.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안쪽에 붙어 있고요. 비복근이 겉에 표면에 있게 됩니다. 무릎을 펴고 있을 때와 구부리고 있을 때 각각 신장되는 근육들이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자미근을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무릎을 펴고 있을 때는 비복근이 조금 더 스트레칭 되도록 하는 동시에 하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무엇을 말씀드린 것이냐면, 재활 훈련 후 모습을 둘 다 찍은 건데, 재활 치료 전에 보행 자세, 재활 치료 후 보행 자세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왼쪽 편의 다리가 걸을 때 발목을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죠. 휘어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발의 앞 엄지발가락 쪽이 안으로 말려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행을 할 때 자꾸 왼쪽 발목이 내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고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른쪽 발목도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왼쪽 발목을 보상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체까지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재활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거의 정상적이죠. 이제 팔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팔자가 물론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때 보면 정상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똑바로 서 있죠. 서 있고 발목 자체도 적당한 각도로 복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목 하나를 잡아주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족저근막이라든지 아니면 족궁이라든지 발목 자체에 대한 안정성, 종아리 근육에 대한 안정성, 또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발목 뼈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상 유무, 또 근육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그에 적절한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목 각도 자체가 안 나오는 원인이 뼈의 이상이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근육이나 연부 조직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발목이 가동이 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운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유연성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이죠. 유연성 훈련과 재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열심히 한다 라고 해서 확 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을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23시간 동안 펑펑 놀다가 1시간만 쫙 하고서 나머지 23시간 또 펑펑 노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고 하는 유연성 훈련 시간을 3등분을 해서 20분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이렇게 하는 것이 유연성 훈련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행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